안녕하십니까. 자단기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강의하고 있는 강사 박미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연찮은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는 아직 계획 단계도 못 들어오신 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 보시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자격증이에요.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넘은 동안 당연히 그 안에서 수행되는 시험 단계는 꽤나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일단 그때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그들의 이제 능력을 갖다 봐주는 거니까 사실상 여러분 언제나 20년 전 내용이랑 똑같지는 않겠죠. 언제든지 바뀌어지는 내용이라는 거 꼭 알아놓으시고,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기능도 당연히 바뀌었겠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어느 용도로 쓰이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또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안에 소과목은 또 어떤 게 있는가, 내가 시험을 접수를 할 때 혹시나 틀리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는 커다랗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전반적인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거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갖다가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살짝 풀이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여러분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곧장 설명이 들어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응시 자격이 되는가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고 그 안에 과목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필기하고 실기 안쪽에 있는 소과목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갖다 제대로 정해줘야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 자격증 취득을 갖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나열해 드리기는 힘들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여러분 간단하게 대답 조금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나셔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이제 자격증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수행 직무가 무엇인지, 이 직무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라는 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20년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하드웨어가 뭡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뭡니다, 이런 얘기 반드시 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받아들이는 체감이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땄던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하셨던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즉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것이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기본적인 목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을 국민, 개개인이 다 갖춰주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수행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이걸 땄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일단 딱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실무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실무적인 성격을 띠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나 실기 과목이 조금 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 정도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공인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 보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걸 그냥 단순하게 요 순서를 갖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왜 필요한가,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드웨어는 눈으로 보이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외형을 갖추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집에 컴퓨터 한 대를 놓을 때도 가족끼리 다 상의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가족들마다, 여러분 구성원마다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2개 이상 갖고 계실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항상 장치가 있어야 그 장치에서 뭔가의 프로그램이 자기 목적을 갖고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드웨어는 여러분 특정한 외형을 갖고 있는 물리적 자원.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웬만한 거 다 처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일종의 장치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 반드시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자, 여러분들 집 컴퓨터에 윈도우 다 깔려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딱 켜시면 그 안에 여러분 iOS나 또는 안드로이드나 여러분 모바일용 운영체제가 또 깔려져 있죠. 여러분 이걸 갖고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특정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반드시 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룬다라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나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운영체제로 봐주시는 거고, 여러분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깔아놓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시게 되면 여러분 내가 컴퓨터 장치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수행 업무를 갖췄다라고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생명주기 얘기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요. 자, 여러분 모든 시스템은 생명주기를 갖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순서는 사실상 조금 고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필기 내용을 갖다 보셨을 때 이 생명주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소과목을 갖다 보시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이 과목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왜 공부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다 이 생명주기 안에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스템 하나를 구축해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여러분 아직 만들기 전이죠.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계획. 이게 타당할까? 내가 이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만들어 놓는데 일정이 어느 정도 걸릴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갖다 판단하는 것이고, 계획을 통과하게 되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분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획도 중요하지만 분석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만약에 분석이 틀리게 되면 나중에 멀쩡하게 어떤 올바른 프로그램이 나와도 에러는 없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요구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엇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판단하는 게 분석이고요. 여러분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내에 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석을 했어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실 건가 이걸 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마다 다 어떻게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계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분석은 어떤 방법을 쓰든 정확하게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설계는 나만의 방법을 써줘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자, 그래서 가장 상황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구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라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 PL이 나오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옵니다. 이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논리 회로들을 모아서 여러분 이제 논리 회로를 모아서 장치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구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구현하고 나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테스트 통과해야겠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인수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통과해서 그 다음에 넘겨지게 되고 여러분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또 예전에 테스트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나중에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고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순서는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실 때도 일단 내가 이걸 따는데 취득하는데 여러분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분석.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설계. 그리고 나서 공부하시는 거죠. 구현.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죠. 시험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취득하신 자격증을 갖고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는 항상 고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내용대로 우리 시험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수행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 생명주기 얘기를 조금 길게 해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 자, 그다음에 여러분 관련 학과, 응시할 수 있는 학과죠. 여러분 자격증은 항상 무조건 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관련 학과만 딸 수 있는 자격증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상 관련 학과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문학과를 다니셔도 경영학과를 다니셔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격증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련 학과에서는 모든 학과가 응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과 제한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훈련기관이라고 나와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방법,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전산원을 다니셔도 되고 학원을 다니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 책 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기관은 꼭 이 부분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시행처하고 관련 학과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시험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실기시험 보셔야 돼요. 2차에 대해서 2차 이제 시험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필기시험은 여러분 총 5개 과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운영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정보통신개론 해서 여러분 5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사지선다예요. 필기는. 사지선다. 여러분 과목당 20문제씩. 그러니까 여러분 5개의 과목이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러분 100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필기 시험 시간은 2시간 반. 2시간 반. 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에서 문제 하나당, 객관식 시험은 문제 하나당 1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얘는 1분이 훨씬 더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후다다닥 보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정보처리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 얘는 안쪽에 소과목이 있긴 하지만 그 소과목별로 과락을 집어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도
2시간 반 동안 시험 보십니다. 자, 여러분 필기는 합격 기준이 여러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분 과목당 40점 이상, 40점. 자, 그러니까 여러분 20문제잖아요. 그럼 40점을 맞으시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8문제는 맞춰주셔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여러분 나머지 네 가지 과목에서 내가 다 100점을 맞았는데 한 과목에서 35점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과락 발생해서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한 과목당 40점 이상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이 또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사실은 과목별로 어떤 부분은 조금 쉽고 어떤 부분은 어렵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4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한 과목에서 만약에 40점을 맞으셨다. 그럼 또 다른 과목 하나에서는 무조건 80점을 맞아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분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자, 여러분 실기는 소과목이 있긴 하지만 그걸 막 나눠 놓은 게 아니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여러분 이게 단답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괄호마다 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사실상 이 60점을 맞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셔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응시 자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기사는 여러분 전문대학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제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2년제 졸업생 또는 여러분 이제 졸업 예정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2년제 대학에서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러면 여러분 산업기사 보실 수 있어요. 3년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무조건 3학년 재학이어야 돼요. 자, 근데 4년제다. 그럼 여러분 2학년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단 학력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관련 학과 2년제, 3년제. 자, 꼭 기억하시고 3년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학년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3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에 재학 중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응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재학을 하고 있다 또는 졸업 예정자다, 졸업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나중에 꼭 응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실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력. 여러분 기능사는 학력 제한이 없어요. 기능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동일 업무에 직무에 어느 정도 1년 정도 만약에 여러분 이제 경력을 쌓으셨다면 여러분 그 증명서를 떼시고요. 그걸 갖고 또 산업기사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기능사도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또 실질적으로 경력이 2년일 경우에는 또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일 직무 분야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그럼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꼭 관련된 직업이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력 재직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그 안에서 41학점, 여러분 41학점만 취득하시면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종목인데 산업기사를 이미 취득을 하신 게 있어요. 다른 종류의. 그랬을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당연히 되겠죠. 그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런 판단을 해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엔 여러분 이제 기술 훈련 과정 이수한자 또는 이수 예정자 그리고 여러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여러분 이제 기능 경기 대회에서 입상하신 분들 또는 외국에서 대학교 2학년 수준과 동등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자격을 취득한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응시 자격이 됩니다. 이게
언제나 일반적인 것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학력 쪽으로 가는 게 일단 가장 많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그게 딱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상황에,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이제 내용 응시 자격이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응시 자격이 되는가 충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 여러분 시험 일정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시험 일정을 보러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4회가 나옵니다. 1년에. 근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정보 처리는 산업기사는 여러분 무조건 1년에 4회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시험을 안 봐요. 1회, 2회, 3회만 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7월 5일서부터 이제 여러분 접수하실 수 있고요. 필기 시험 8월 달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필기 시험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 날서부터 여러분 가다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셨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갖고 만약 합격하셨으면 곧장 공부 들어가셔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 실기 접수, 그다음에 실기 시험 보시고 여러분 이제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는 기간서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5,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안에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응시 자격 서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학력으로 응시하시는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필기 시험 접수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여러분 그 다음 실기 시험을 보시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기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요 응시 자격 서류 같이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필기 접수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험표가 나오는데 그 수험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응시 자격 서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기 보고 여기에 있는 실기를 안 보고 다음 회차에 있는 실기를 갖다 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기간 여유가 생겨요. 보통 여러분 실기 접수 기간이 원서 접수 기간이 나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8일 이내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잡으셔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 경력 여러분 요게 조금 다른 것은 학력 응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그냥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력이나 또는 여러분 외국 학교에서 많이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 증명서를 갖다 제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제공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력 또는 외국 학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실기시험 바로 응시하겠다, 다음 실기시험 응시하겠다. 여러분 이 기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 상시 제출 될 수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응시 자격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 경력 산출은 4대 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회사에서 잘 알아보시고 또 여기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전화해 보셔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가? 여러분 제출 서류 빼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외국 학교를 나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1번서부터 4번까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해당 대학 졸업 증명서, 대사관 확인, 그다음에 여러분 번역, 그다음에 여러분 공증 받은 거. 한꺼번에 다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기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전체적으로 원활할 듯 합니다. 자, 여러분 필기시험 현황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딱 보셨을 때 여러분 연도가 여러분 2019년은 지금 현재 되고 있으니까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필기 응시하는 인원이 10,000명이 넘죠. 1년에 10,000명이에요, 여러분. 10,000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 수죠. 자, 근데 여러분 필기 합격률 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붙죠, 여러분. 물론 반은 붙지만 여러분 50%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필기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내가 이번에는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잘 안 가세요. 그러니까 결시가 발생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또 너무 급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한 과목에서 과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딱 내가 이 기간 안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사실은 여러분 응시 제대로 하시고 공부 제대로 해서 보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실기시험도 볼까요? 여러분 실기시험도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구나. 그 관련성만 조금만 아시면 공부하실 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실기시험 보시면 2017년에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과목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과목이 갑자기 나는 이걸 준비했는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미리 예고를 해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도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 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합격률은 여러분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4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첫 번째 강의 이제 마무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시거나 준비물을 갖다가 제대로 챙기시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모를 때는 무조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잘 알아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서류를 가져오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좀 부담 없이 나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면 조금 더 보람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자격증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필기 과목과 실기 과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건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